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주식을 공부하기 위한 채널 주식공장입니다. 저는 재무제표 읽어주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9번째 DNA 링크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다음과 같이 폭락하는 거 보셨나요?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없다던데 정말 난리 없이 폭락하더군요. 2월 코로나 이후 증시 폭락이 재현되는 느낌조차 받았습니다. 2차 확산의 전조라는 의견이 있어 많이 불안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몇 개의 종목이 뜬금없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났는데요. 그중 DNA 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걸리는 건 유전적인 영향일까요? 후천적인 생활습관 때문일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DTC 방식, 즉 환자가 직접 의뢰해서 받는 유전자 검사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걸 알아서 유방결제술을 받았고 5%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줄었습니다. 하물며 간단한 가전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우리의 몸의 DNA 정보와 몸의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종이 차트에 의사 진단과 처방 결과를 기재하고 병원 창고에 그 기록을 보관하여 환자의 병적 기록 자체도 전산화되어 관리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OCR 기술로 세브란스 등등 몇십 년간의 환자 기록을 전산 데이터화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병력이나 진단 기록에 민감하며 본인의 유전자 정보 역시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정보와 유전자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데이터화는 보수적이고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이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데이터화된 환자의 기록과 병력, 그리고 유전자 분석 정보는 기존의 의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약사법, 생면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유전자 분석에 대한 법적인 규제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첨생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첨생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자료 등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기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시킨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존의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자료 등의 산업 영역이 블루오션이라는 의미입니다. 규제로 인해 아무도 진입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와 법률 규제 완화는 DNA 링크에게 부는 순풍입니다.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도 DNA 링크는 앞으로 쑥쑥 자랄 만한 재료가 많은 회사이니까요. 오늘은 재무 이야기는 빼고 DNA 링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동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확인은 본인의 몫인 거 아시죠? 그리고 DNA 링크와 비슷한 사업 영역의 업체도 많기 때문에 동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DNA 링크가 가지고 있는 주가 상승을 막았던 나쁜 재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전환사채로 발행했던 낮은 가격의 주식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전환가액 3,504원, 남아있던 미상환 사채 59만 9천 주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대한 상당한 저해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기 공시 내용을 보면 7월 27일 모두 전환되어 이제 남은 전환사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분들 모두 주주가 되신 상태입니다. 지금 발행한 전환사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두 번째 악재는 통상 대표이사가 주가 상승 의지를 가지려면 특정 주식수 이상을 보유할수록 경영에 대한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DNA 링크의 이종훈 대표는 가진 주식수가 매우 작아 경영권 지분치고는 영향력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5% 이상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종훈 대표이사의 주식이 6.1%로 확고한 경영권을 갖기엔 미비한 수준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1,308만 6천 주 중에 유동 주식수가 1,111만 6천 주, 80% 이상입니다. 게다가 시총도 2020년 8월 21일 현재 3천억대라서 매우 작은 편입니다. 불과 저저번 주만 해도 1,000억대였습니다. 관계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DNA 링크 USA INC가 있고요. 이는 이따 FDA 승인받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호재가 더 많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속진단 키트 관련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FDA 승인 관련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양성 판정자가 양성으로 표시될 확률이 95%, 이걸 민감도라고 하고요. 코로나 음성 판정자가 음성으로 표시될 확률 100%, 이걸 특이도라고 합니다. 95%, 100%로 보이는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젠 바이오니아와 같은 유전자 증폭 방식, 흔히 RT-PCR 방식은 검사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증폭에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 6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값비싼 증폭 장비가 필요해 유전자 채취에 증폭 장비로 보내 또 다시 증폭해야 하는 등 신속한 판정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사람은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항체 진단 키트, 면역 진단 키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지난 5월 일부 중국산 그리고 소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8개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배포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한 신속 진단 키트의 정확성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현재 엑세스바이오는 1조 2,860억 원을 올해 기록해 1,761% 올랐습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1,000억도 안 되는 시총에서 약 18배 상승한 겁니다. 즉 1억 투자했으면 18억이 된 셈이죠. 또한 엑세스바이오의 해외 유통 채널과 최대 주주인 우리들 제약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케어스타트 코비드19가 미국 식약국 FDA의 승인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EUA를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로부터 민감도 100%, 특이도 97.5%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98.4%, 특이도 98.9%를 나타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표본에 따라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항체 진단 방식, 면역 진단 방식의 신속 진단 키트는 값이 싸고 10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어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승인을 받고 나서 엑세스바이오의 주가 변동을 볼까요? 2020년 7월 24일 FDA EUA 승인이 났고 주식은 당일 3,510원에서 현재 2020년 8월 20일 49,750원 그리고 2020년 8월 21일 하한가를 기록해서 3만원대로 떨어지긴 했네요. 약 13배로 주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항체 진단 방식, 면역 진단 방식 중 존스홉킨스에서 인증을 받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DNA 링크입니다. 지금 상승하여 2020년 8월 21일 현재 종가가 22,100원이었습니다. FDA EUA 긴급 승인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승인 여부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미국 파트너사와 미국 FDA EUA 승인을 받을 시 3개월 내에 5천만 달러, 즉 596억 원의 항체 진단 키트를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는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도 DNA 링크와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DNA 링크 관계자는 미국 FDA 승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항체 진단 키트는 백신 개발 이후에도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유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했으며 사후 항체 확인은 불가능한 시젠 등의 PCR 방식과는 달리 면역 진단 방식, 항체 진단 방식은 사후 면역 항체까지 확인이 가능해 오히려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습니다. 잠시 논문에 대한 이견을 따지자면 LGM, LGG가 있는데 M은 면역, G는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LGM 진단율이 높으면 면역 상태를 잘 진단하고 LGG 진단율이 높으면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진단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DNA 링크가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LGM 면역에 관한 밴드가 코로나19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및 라이노바이러스 즉 코감기 바이러스 등과 교차 반응에 양성으로 표시가 되어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없어도 다른 코감기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으면 면역이 있다고 표시되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을 걸린 사람으로 표현하는 민감도는 95% 이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동키트는 치료 이후 항체 형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호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법률 규제로 인한 DTC, Direct to Consumer 같은 유전자 데이터 분석 사업에 규제 완화의 순풍을 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KDNA 사업입니다. 국내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 마이크로젠, DNA 링크, 테라젠 바이오가 지난 7월 31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약 2년간 시범 사업을 수행, 정상인, 암환자,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100만 명의 임상시료를 수집해 유전체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매우 큰 가치가 있으며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 분석 접근이 초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동세계 업체는 KDNA의 대장주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후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호재는 바로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DTC와 관련된 사업의 잠재적 시장 가치입니다. 앞서 말한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에서처럼 예방의학의 시작은 유전자 분석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 어떤 암이 확률이 높은지 미리 예방하고 싶어 하죠. 여러 규제로 인해 2016년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DTC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12개, 46의 유전자로 제한됐었습니다. 현재 DTC로 검사 가능한 항목은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농도 등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전자 분석 업체별 DTC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탓에 대중화가 어려웠는데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검사 항목을 당뇨, 고혈압 등 157가지로 확대하고 대신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제를 인증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상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질병 진단이나 치료 등의 의료 목적의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들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되며 비의료기관도 인기 질병 진단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아직 공용 IRB에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디게나마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가 걸린 각 질환에 대한 가능성, 유전자 취약성을 파악하여 더욱 주의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랩지노믹스, 엑서스바이오, 시젠, 수젠텍, DNA 링크의 시총을 비교했을 때 DNA 링크의 시총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며 FDA, EUA가 승인 진행 중이지만 만약 승인이 될 경우 엑서스바이오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약 4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제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